보통 로지텍이라고 하면은 보급형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게이밍용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로지텍에서 전문가용으로 나온 키보드와 마우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Dragon Lake. 안녕하세요. 과즙 같은 남자 용호수입니다. 직업으로 과즙 비디오 아티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과즙 같은 남자 용호수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전문가용으로 나온 키보드와 마우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색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어색한 쓰레기가 언제 나오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할 때. 그래서 로지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실제 2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 제품 괜찮다. 그 다음에 오케이, 너네 동료가 되라. 너가 아니라 친애하고 존경하는 광고주님 저의 동료가 되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이고요. 외국 리뷰나 우리나라 리뷰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디자인 보시면은 제가 만든 광고 영상에서 충분히 보셨겠지만은 디자인이 굉장히 모던합니다. 이런 모서리도 곡선 처리를 해가지고 만약 이게 각졌으면은 되게 레트로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모던하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위에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애플의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디바이스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 크래프트 키보드가 굉장히 부가 기능이 많은 키보드인데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빼고서라도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타이핑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 이게 누르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델 XPS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델 XPS보다 조금 더 경쾌하고 스프링이 더 통통 튀기는 그런 느낌이 살짝 더 있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너무 크면은 기계식 키보드처럼 좀 시끄럽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은 치는 맛이 없는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적당해요. 정말 이 키감을 위해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 키감이고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다른 키보드하고 특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모든 키가 오목하게 다 패여 있다는 거예요. 조금 살짝 굴곡이 있다 뭐 이런 키보드는 많이 봤는데, 이것처럼 손가락 모양에 맞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은 모니터를 보면서 노룩으로 이렇게 막 키보드를 치잖아요. 근데 키보드가 평평하면은 손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가장자리를 누르게 되기도 하고 잘못 눌러서 두 개 키를 동시에 누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노룩으로 타이핑을 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타이핑이 돼요. 이 손가락의 느낌으로 내가 키의 중앙을 누르는지 가장자리를 누르는지 잘못 눌렀는지 이런 것들이 감촉으로 파악이 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룩 타이핑의 정확도가 거의 뭐 호나우지뉴급. 애플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다가 단축키를 누를 때 내가 잘 맞게 눌렀는지 노룩으로 이렇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크래프트 키보드는 그런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게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있다 보니까 손가락을 앙 물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미돼지에 젖을 빠는 새끼 돼지처럼 뭔가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 광고 영상에서도 나왔던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 이지 스위칭 기능인데, 로지텍 크래프트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맥하고 윈도우에서 이런 단축키라든지 한영키 전환이라든지 운영 체제별로 달라지는 단축키가 알아서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맥도 있고 PC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전문가를 타겟팅했구나 그런 걸 느껴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단축키가 알아서 바뀌어서 호환이 됩니다. 뭐 계산기 키라든지 몇몇 키들은 호환이 안 되는데 대부분은 호환이 돼요. 아이패드에서도. 그리고 이 이지
스위치 기능을 사용할 때 동글이나 블루투스의 연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거의 뭐 새끼 돼지급으로 굉장히 잘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회사원분들 업무 시간에 카톡하는 거 상사 눈치 보이고 힘드셨죠? 로지텍 키보드를 사용하면 블루투스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몰래 카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이런 거 알려주는 유튜버 흔하지 않... 그래서 이 이지 스위칭 기능 굉장히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크래프트 키보드의 기능이 크리에이티브 다이얼, 줄여서 말할게요. 너무 기니까 크리에이티브 다이얼, 크다라고 말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크다하게 붙어있는 게 크리에이티브 다이얼입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다이얼 기능이 사실 크래프트 키보드에만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기능인데요. 사실 어도비 CC 쪽에 최적화가 돼 있어서 어도비 CC하고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어도비 CC를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진이나 디자인 쪽으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해가지고 라이트룸 말고는 거의 어도비 CC 쪽을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도 않는 어플리케이션들 컴퓨터에 설치도 안 됐는데 리뷰 찍는다고 막 설치해서 하고 있으면은 그거 좀 힙합이 아니잖아요?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용도는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 다이얼을 파이널 컷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지텍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파이널 컷에서 의외로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파이널 컷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타임라인 스크롤을 재생을 할 때 자동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키보드 단축키로 넘긴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트랙패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설마 파이널 컷 프로인데 그런 기능이 없겠어? 하는데 그 설마를 항상 넘어서는 게 팀쿡의 애플입니다. 로지텍 옵션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별로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널 컷에서 다이얼을 돌리는 거를 횡축 스크롤로 바꿔놓으면은 이 다이얼을 가지고 타임라인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쓸모가 많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는 푸티지를 임포트할 때 파이널 컷 내부에서 하기보다는 파인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이얼을 클릭하면은 제가 항상 영상 푸티지들을 넣어주는 폴더를 알아서 열어주도록 그런 식으로 단축키를 해놔서 굉장히 유용하게 크리에이티브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같이 한 20분 30분 정도 계속 앉아서 이야기하는 영상 그런 거 편집할 때 사실 키보드로만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크롤 넘기는 것 때문에 손이 한 번씩 마우스로 가야 돼요. 근데 이 크래프트 키보드와 함께라면은 정말 피아노 치듯이 여기 안에서 모든 컷 편집이 가능합니다. 횡축 스크롤 단축키가 없다는 게 진짜 좀 말이 안 되죠. 애플이 예전처럼 프로 시장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팀쿡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분 제가 게이로 알고. 그리고 광고 영상에서처럼 저는 라이트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터치할 때마다 기본적인 항목이 바뀌고 다이얼을 돌려서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만들 때도 마우스로 다 할 수 있지만 미디 컨트롤러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 인디자인, 일러스트 이런 앱에서도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이널 컷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좋다는 점. 제가 사실 애플 공식 홈페이지도 뒤져봤는데 횡축 스크롤 단축키가 다 뒤졌더라고요. Pun intended. 여튼 팝컷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리고 기타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만든 광고 영상에서 인트로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은 키보드 백라이트가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스마트 백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손을 가져다 대면은 알아서 백라이트가 켜지고 손을 떼면은 알아서 백라이트가 꺼집니다. 주변의 광량에 맞게 백라이트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배터리 절약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아쉬웠던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네온 스타일 빛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백라이트를 풀로 가장 밝게 해놓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크라운을 제가 많이 써서 그런지 제 사용 패턴으로는 배터리가 사흘에서 5일 요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로지텍에서 공식적인 수명은 2주일 정도인데 백라이트를 안 켜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 요 정도로 쓰면은 2주 넘게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드하게 사용하는 저 같은 사용자에게는 조금 배터리가 아쉬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무선 키보드라고 하면은 보통 2달, 3달, 뭐 반년 이렇게 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가지고 배터리 사용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충전 케이블을 책상 뒤에다 숨겨놓고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이 이게 백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나오게 해야 돼서 그런 건지 키보드 사이사이에 틈이 조금 커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뭔가 과자를 먹는다거나 손톱을 깎는다거나 뭔가 이물질이 들어갈 만한 일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광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이거 이외에는 크게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는 평점으로 분홍달 5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MX 마스터 마우스, 이 마우스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키보드 FN 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사용을 하는 그런 사용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한번 익숙해지면 잘 쓰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선뜻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마우스 본연의 기능을 굉장히 잘 합니다. 휠을 돌리는 모드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문서를 한 번에 쭉 내린다든지 게임을 하는데 저격총에 망원을 쭉 땡긴다든지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선 마우스임에도 불구하고 딜레이가 전혀 하나도 안 느껴져가지고 제가 프로게이머는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게임 같은 거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은 GTA5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크래프트 키보드도 딜레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가 다크필드 센서라 그래가지고 유리 위에서도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뭐 대리석 위에서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흰색이잖아요. 보급형 마우스 같은 경우에 흰색 바닥에서 트래킹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USB-C 포트를 통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 유기농 마우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로하스 인증마크 이런 거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버튼도 충분하게 있고요. 횡축 스크롤도 있어서 파이널 컷, 프리미어 프로 이런 데서 다 타임라인 스크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래프트 키보드처럼 3대까지 페어링을 할 수 있고 제가 한 달 사용해본 결과 딱히 단점이 없는 1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이 녀석은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트 키보드를 총 정리하자면은 맥 윈도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저한테 굉장히 어필이 되었던 제품이고 포토샵 라이트룸도 잘 되니까 사진가 분들에게도 유용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파이널 컷 유저에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다이얼을 차치하더라도 키보드 자체의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충분한 구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구매 포인트는 없지만 무난하게 그 가격대에 일을 해내는 프리미엄 마우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로지텍이라고 하면은 보급형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게이밍용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전문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이 나와줘가지고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품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트랙볼 하나 달아가지고 크래프트 마크2 어때요? 뭐 기대해보고 아래 링크에 있는 제 로지텍 인터뷰 그리고 광고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See you soon, guys. 안녕하세요. It's Dragon Lake.